스마트폰에 무슨 카메라가 3개나 필요하냐?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? 특히나 너무 그 개수에만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는 몇몇 제조사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의견들에 공감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LG V40 발표 이후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고자 합니다. All about IT Gadget Soul. 특히 사진을 오랫동안 찍어오신 분들은 렌즈 교환식 카메라와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교선상에 놓는 것조차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요.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는 우선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렌즈를 채용할 수 있는 이 렌즈 교환식 카메라의 대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한편 렌즈를 교환할 수 없는 스마트폰에서는 카메라의 개수를 늘리는 시도가 이어졌고 결국 듀얼 카메라를 넘어 이제 3개의 카메라를 장착하는 데까지 왔는데요. 그것을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도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나은 저조도 품질, 열화가 적은 줌, 촬영 환경에 맞출 수 있는 여러 개의 조리개값과 화각을 만나게 된 것이죠. 하지만 여전히 스마트폰 카메라가 미래의 어느 시점이라도 DSLR 혹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그중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센서의 크기죠. 많이들 보신 그런 그림이죠. 가장 바깥 부분이 이 풀프레임 카메라의 센서 사이즈이고 마지막에 이 작은 파란색 부분이 그나마 몇 년 사이 많이 커진 이 갤럭시 S9이라든지 노트9, V40 등의 센서 사이즈입니다. 물론 이보다 더 큰 크기의 센서를 장착한 스마트폰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들의 센서 크기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죠. 결국은 빛을 담는 기계라는 이 카메라의 원리에 초점을 맞춰보면 스마트폰 카메라가 DSLR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더욱 확실히 와닿는데요. 아무리 센서 기술이 발전해 한정된 센서 크기에도 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한들 빛을 받는 면적 자체가 커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는 힘들겠고 또한 이렇게 발전된 기술들이 DSLR과 미러리스에는 적용이 안 되고 스마트폰에만 적용될 리는 만무하니 말이죠.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지 합성 기술에서 스마트폰 카메라의 또 한 가지 발전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이 늘어만 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개수에 대한 두 번째 변론점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. 이미 이러한 방향을 가진 시도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죠. What if size didn't need to matter at all? What if we could deconstruct a large lens into multiple small lenses? Welcome to the future of photography. The L16 uses multiple lenses and sensors to shoot photos at the same time, then fuses them into a DSLR quality image. This works by mimicking the way a large lens gathers light. Light from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s enters into a large lens at multiple points, converging onto a single sensor to create an image. We simply provided each perspective with its own lens and sensor. When the L16 takes a picture, 10 cameras capture simultaneously. Mirrors adjust the camera modules to frame overlapping images over the field of view, resulting in a very high-quality image. This design also allows the L16 to gather 10 times more light than a traditional smartphone, delivering incredible low-light performance. 시장에서는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했지만 그 방향마저 틀렸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아직 이릅니다. 스마트폰 카메라를 논하며 제가 특히나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 이야기가 물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물리적 한계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는 앞으로 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주장의 근거로 자주 등장하는 이 말이 그저 불가능을 단정해버리는 것 같아 그렇게 반갑게 들리지는 않는데요. 하지만 우리의 삶은 불가능하게만 여겨지는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해오면서 발전해온 것이죠. 카메라와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멀티렌즈와 함께 그 미래를 더욱 긍정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기술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. 그중 오늘 시간에는 오가닉 센서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기술인데 올 초 파나소닉에서 8K 60fps를 구현하는 오가닉 센서를 발표하였죠. 이 센서는 이 센서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특히 구조와 관련해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이야기에 앞서 센서의 구조 관련해서는 후면조사식으로의 변화를 간단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기존의 구조에서 컬러 필터와 포토다이오드 사이에 있었던 이 배선층이 하단부로 옮겨진 것입니다. 여러 가지 장점들을 구태여 나열할 필요 없이 이 BSI 혹은 BI 센서를 통해 더 많은 빛을 다이오드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제 오가닉 센서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은 기존의 포토다이오드가 광막 형태의 더 높은 빛 흡수율을 가진 6E 광 전도막으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 포토다이오드에서 필요했던 2에서 3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두께가 다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.
이를 통해 카메라 관련 부품의 두께를 더욱더 줄일 수 있겠고, 또한 이렇게 두께가 줄어들게 되면 빛이 들어오는 입사각이 늘어나겠죠. 이는 빛의 양과 질 양쪽 모두에서의 개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렌즈를 센서에 더 가까이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. 이를 통해 후면부 카메라의 돌출을 없애거나 스마트폰에서도 더 큰 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또한 기존 센서에서 픽셀 간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있었던 이 차단막이 방막 형태의 구조에서는 없죠. 따라서 차단막 때문에 발생하는 수각 면적의 손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기술들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판형이 깡패다라는 말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쓰이기보다는 상업용, 연구용 카메라에 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대가 오기를 기다려봅니다.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구태여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바로 그것이 시장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대중들이 기다리고 있는 혁신은 결국 지금 우리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결론의 영역 밖에 있는, 다시 말해서 지금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오늘, 5년 뒤, 10년 뒤에 지금보다는 더 멋진 스마트폰 카메라의 모습을 그려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